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하씨님.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때 CPI 나온 거 얘기하면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금리는 인하했지만 매파적 발언이었고 내년 인하 횟수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시사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물가와 고용지표 등 각종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파월 아저씨가 이제 발언을 하셨네요. 이게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이제 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초기 얘기한 것보다 9월에는 3.4였는데 지금 이제 12월 3.9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낮아지면서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맞아요.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많이 올리느냐 이거였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좀 매파적으로 발언했다. 그래서 나스닥도 잠깐 하락했다. 다만 내일 나오는 이제 PC도 중요하다. PC요? 네, PC 개인 소비 지출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시기의 문제일 뿐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렇죠. 금리 인하에 가까우니까. 요거를 이제 축소하냐 마냐. 요것도 이제 결국에는 파월 아저씨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다. 금리는 내려간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시가 3%대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 토지 공시가는 2.93% 올라. 아파트 보유세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 이거 보자마자 이게 이제 생각나죠. 11월 20일 날 보유세 오른다. 더 반포 39% 보유세 폭탄. 맞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020년 수준 그대로 적용한 거다. 근데 이게 폭탄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또 보유세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맞아요. 결국에는 어차피 그 상급지나 뭐 좀 고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뭐 체감상 느끼는 부분이 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뭐 크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집값이 지금 1년 사이에 10억이 올랐는데 거의 33% 이상 올랐는데 이거 보유세 300만 원 더 내는 게 무슨 의미냐. 1000만 원에서 1236만 원 내는 건데 제가 이게 무슨 폭탄이냐. 집값 상승해서 그게 반영된 건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안 하고 이걸 계속 올렸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별로 폭탄이 아니다. 저거는 의미를 모르겠다. 그래서 집값이 그때 하락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쭉 공시가격 변동률이 있다가 다시 2023년, 24년 집값 상승 때문에 이제 변동률이 올라온 거죠. 그거 때문에 이제 변동이 된 거다. 근데 예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 큰 폭은 아닌 것 같네요. 또 보면은. 막 예전 보면 한 4%씩 막 이렇게 이때는 이제 뭐 한 채 0.5 정도 되죠. 근데 이때는 조금 이제 좀 되죠. 한 1.4 정도 되니까 변동률이 좀 큰 거죠. 그리고 23년하고 여기는 또 변동률이 큰 거죠. 집값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1년 사이에 10억 33%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동률이 커진 거죠. 그렇네요. 집값이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했으니까 변동률이 커진 거다. 그래서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못 버텨 이미 경매 속출 13만 건 육박 11년 만에 최대. 강남 3구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가 낙찰 이어져 경매도 양극화.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정말. 그 보면은 사실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뭐 노원이나 막 약간 이런 좀 약간 좀 사이드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면은 오늘은 또 언급한 게 또 강남 쪽에서도 뭐 최대다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1월 20일 날 볼 때 이 뉴스에서도 강남에 이제 낙찰 가격이 100% 이상이 나온다.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은 안 나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은 100% 이상 고가 낙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낙찰가율을 상승을 견인했다. 그래서 전문가 가운데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강남권 아파트 낙찰가는 매매 차익을 고려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걸까라고 얘기를 하셨고 강북은 유찰. 외곽 지역에 매물은 쌓이면서 경매 시장도 양극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그때 이게 이제 집값, 부동산의 일단 선행 지표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전체적인 시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선행 지표이긴 하지만 이걸 전제 조건으로 100을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양극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선행 지표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망가져야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냥 다 이제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예정대로 2주주택 7,700가구 추가 공급한다. 그래서 야탑동 1호는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 그 여야 합의로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법은 통과됐다고 치지만은 저기서만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웬일이시죠? 뉴스를 이제 거꾸로 보기 시작하셨나요? 아, 이제 저는 진짜 항상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국토부 장관의 임기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임기들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법이 통과되었을지언정 전 정권이라든지 전 정권에서 하던 것들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아, 네네. 네, 그 일례가 있잖아요. 뭐 보금자리 주택에서 이게 뉴스테이로 갔고요. 그리고 뉴스테이에서 공공주택 민간 임대로 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네,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정책도 바뀌게 될 거고요. 완전 뭐 거의 뭐 약간 뭐 물갈이 하듯이 약간 또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든 생각이 이 뉴스가 뜨자마자 파신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라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뉴스 뜨고 나서 잡으면은 물릴 수도 있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겠지만 탄핵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참 성견지명 아니면은 진짜 하늘의 기운을 받으신 한국의 샤머니즘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파포 구평 모르지 24억에 팔렸다. 전용 5제곱미터 18억 19억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23.8억에 낙찰이 된 것 같고요. 전용 39제곱미터 세 가구는 유찰 재입찰 검토랍니다. 이 보류지란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는 좀 생소한 단어고 그냥 보류지라고 제가 추측컨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팔리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조합원 분들께서 뭐 입주하려고 했다가 그냥 나 입주 안 하려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뭐 보류지가 있고 뭐 채비지가 있고 이런데요. 보류를 한 겁니다, 그냥. 보류. 네. 그래서 뭘 보류하냐면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이제 분양하게 될 세대를 몇 개를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소수를 이제 빼두는 거죠. 그냥 보류해두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보류해두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필요 경비라든지 뭐 자금을 충당해야 된다든지 뭐 그리고 법적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물량 그리고 조합원들의 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류지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류지의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을 이제 짚어보게 되면 이제 뉴스 원문입니다. 뉴스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원하는 층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단점은 가격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입찰가랑 그 내가 안전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분양 당시에는 뭐 13억 수준이었는데 84가 13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20억 원에 했으니까 땅짓고에서는 보류지 입찰서 대박이 났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이제 분양가 13억이었는데 후분양했더니 23.8억에 이제 낙찰이 된 거잖아요. 마진이 11억이네요. 와. 23.8억.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박이 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류지 물건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류지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류지만 이제 체크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가격 여기 입찰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23억, 24억이니까 20억에 나왔으니까 4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데 거의 안전마진에 없이 지금 거의 낙찰이 된 거죠. 거기서 하면 손해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인식들이 쌓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23.8억이면 뭐 괜찮다. 지금 원래 가격에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